11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면서 실적들도 공교롭게 같이 맞물려서 예상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사람들의 시장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너무했어 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그게 반등한 게 특이했어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입니다. 오늘 전우님들께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듯이 제가 댓글을 다 직접 달고 있는데요.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기나 이러한 방식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우님들 서로도 댓글을 서로 달고 생각들을 나누고 하면 온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의 계기나 여러 가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전후의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장에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서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저희 S&P 500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핵심적인 그 시장 지표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시장들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누구나 다 그러고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다룬 지가 좀 된 것 같고 사이에 전후에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어떻게 플로우를 보면서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참 미국 시장만 이렇게 계속 좋은 상황이고 나머지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상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산이 높았다가 꼭 꼬꾸라지는 것만은 아니죠. 능선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형태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마 능선만 돼도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들은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길 만큼 이게 그냥 이 정도 올라갔다가 능선이 돼 있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서 능선이 되는 것은 다른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게 지금 현재 하나로 굉장히 많이 집중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너무 오래 안 그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안 그랬다라는 것은 그것이 언젠가 올 수 있는 부분들에 또 가까워진 것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버티는 거잖아요. 네, 버티는 게 투자에서 무언가를 현명하게 맞추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체력과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잘 버텨내는 그러한 구간이 지금 현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잘 잡아내면 우리 수익률이나 우리 삶에 주는 에너지나 여러 가지가 또 좋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주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을 다루는데 딱 한 차트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처음에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지금은 여러 개의 현상,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항상 생각하는 방식은 과학과 정치와 경제라는 세 개, 그 다음에 펀더멘탈, 유동성, 센티멘탈이라는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과 펀더멘탈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이러한 IT에 대한 비중이 높이면서 그쪽에 대한 현상을 키우기 때문에 IT와 펀더멘탈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과학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와 S&P라는 그 두 차트만 놓고 보면 최근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지난 고점을 넘어서 역사상 고점을 뚫고 그 분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거를 뚫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뚫었지만 옆으로 근처에서 비슷한 가격에서 움직이는 것 두 가지 다 많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뚫었다라는 것은 시장의 강세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뭔가의 생각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내 생각에 누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뚫었다라는 부분은 아직 강세라는 부분들이 과학이라는 측면 그리고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지속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S&P 동일한 S&P 차트와 굉장히 엔비디아랑은 궤적이 그림이 다르죠. 너무 저쪽은 폭이 커서.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는 S&P 500이라는 것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셨을 때 보시면 예전 아주 옛날에 사이클적인 때는 이게 금리와 주식시장이 상관관계가 일정했는데 지금 보시면 금리가 올라갈 때도 시장은 올라갔었고 금리가 빠질 때도 시장은 올라갔었고 변동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다시 또 금리가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고 이러한 상관관계가 매우 깨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금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돈을 빌려주는 사람보다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레벨이 높다라는 것은 또 방향성 말고의 또 하나의 영향을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파란 선으로 보인 이 현재 최근에 과 유사한 레벨인 4.25 정도의 레벨을 넘어서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시장에 조정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고금리라는 부분이 시장에 부담을 줬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도 최근에 이 부분을 만약에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때와 유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시장은 그때보다 더 비싸져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금리는 잠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팩터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성과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에 달러라는 부분을 지금 금리랑 같이 그려놨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은 지난 몇 년 동안도 많이 좀 잠재적인 리스크인데 그냥 놔뒀던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부분에 뭔가의 다른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가 높으면 달러의 가치는 금리를 많이 주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도의 범위인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 세게 올라가면서 미국의 부채에 뭔가 문제가 생겨라는 개념이 생긴다면 달러 인덱스는 강해지기보다는 옆으로 가거나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논리의 구조가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환율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의 지표로 저는 보고로 있었는데 유동성의 지표에 더해서 최근에는 트럼프의 선거에 대한 선호도와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로까지 같이 성격을 섞여 있는 지표가 비트코인 지표이죠. 그래서 이 지표의 부분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시장에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값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변수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과 아직은 괜찮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그려보면 지금 이거를 3개월 이상으로 그려버리면 너무 궤적이 달라서 차트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만 3개월로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모든 차트들이 일정 부분에 한쪽에서 누군가 끌어내는데 그 끌어내는 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빠지는데 빠지는 쪽으로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수렴하는 모이는 정도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인다라는 것은 판단 가능성이 무언가의 방향성이 있는 쪽으로 향해 갈 때보다는 판단 가능성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시장이 판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존할 때도 있고 공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 시장에 대한 뷰를 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난이도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 시장의 강세가
함께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서 그렇게 투자하기에 아주 편안한 그러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O2 병법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시장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8월 5일 날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지금 현재 그 고점을 뚫을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으로 보고 시작을 하자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했었던 논리 중에서 지금 보시면 금리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죠. 금리 하락은 모르겠습니다. MLF에 대한 자금 유입 기대는 있지만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큰 폭의 금리 인하, 이거는 실제 기준금리는 하고 있죠. 시장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두 개를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도 다른 팩터가 되고, 빅테크는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선거 이후의 당선자의 정책 효과는 지금 뭐 트럼프, 해리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선거 전체에 대한 네거티브 팩터보다는 플러스 혹은 중립 팩터로 지금 시장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증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시 쑥 사라져버렸죠. 어디 갔는지 존재하지도 않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캐리 투자 자금 한때 그 난리를 치고 떠들다가 저희도 한번 다뤘죠. 지금은 어느새 조용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두세 달을 짧은 시간이라고 하기에도 변화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지금 굉장히 달라진 상황이 많다라는 사용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라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잭슨홀 심포지엄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 대한 하단의 뷰를 올렸던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렸을 때 그때도 전보다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러한 의사결정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시장의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위쪽을 좀 뚜껑을 열어놓는 그러한 부분이, 난이도는 높지만 뚜껑은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나의 팩터가 강하게 세는 게 아니라 다들 요소들의 값들이 비슷해서 뭔가 다들 비슷하게 하면 와리가리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에서 차트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10월 1일 전후에 있었던 그러한 동일한 내용의 변수들을 넣고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제가 통상은 미국 10년물의 가격을 주로 썼었는데 이제는 얘도 너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뭐 괜히 보시는 분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미국을 국채 가격이 아니라 금리를 표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것만 지금 내용이 바뀌었지만 변수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변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의 6개월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변환하고 이렇게 전환하고 이렇게 전환하는 3번을 했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 표현에 더해서 하나 추가로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기존보다 이 변수들 6가지의 크기가 과거보다 더 조금씩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기존에는 센티멘트가 40이었고 정치가 40이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씩 더 많이, 어떠한 변수가 핵심 변수인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라서 지금 현재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S&P 500의 과거 12개월을 가지고 이익을 추정한 트레일링 12개월의 지수가 매우 높게 올라와 있는 것을 당연히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숫자가 27.4배까지 올라와서 지난 과거 5년 평균인 이 녹색 선보다 5년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고 계시고요. 향후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은 팩트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포워드는 앞으로의 이익이 변경이 되면 이 포워드는 실제로 지금 이 숫자들이 변화가 되겠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숫자도 지금 22배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기업들의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이익에 대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많이 어느 정도는 숫자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S&P 500의 5년 차트를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데요. 우리 오투병법이 출범했던 시점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이 시점입니다. 저는 늘 이제 산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여긴 너무 그때 코로나 때 낮은 점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3,800과 5,800 정도의 수준입니다. 매우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물론 AI나 여러 가지 세상에 더 큰 부분들이 생긴 것도 당연히 맞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디냐를 봤을 때 우리는 항상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박스 중에 산이라고 치고 뭐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지 아닐지 이거는 그냥 이 산 모양 그림에서 그냥 따온 거예요. 이거는 점선으로 그냥 그냥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세 개의 박스 중에서 우리가 어디냐라는 확률이 높으냐라는 생각을 할 때 검은색이냐, 녹색이냐, 빨간색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만약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빨간색을 고를 것 같아요. 빨간색에 조금 뭐 중간보다는 뭐 여길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고 좀 애매하게 골라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부분을 한 이 정도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나 상황과 논리로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 현재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작점에서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자,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이후에도 시장은 올랐고 저희도 그 흐름에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노력하는 부분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녹록하게 편하게 그러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워렌 버핏 회장님이 지금 계속 그 지분율을 줄이고 있고 다른 드러컨 밀러가 최근에 얘기를 할 때도 엔비디아를 판 것을 후회는 하지만 그것이 빠졌을 때 산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산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도 향후 장기 전망에 대한 성장률 추정치를 5에서 3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낮추는 부분들의 그러한 논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시장에 대해서 이쪽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극소수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의 상태에서 이 산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가 가격이 가장 낮잖아요. 제일 여기서 하면 돈 많이 벌지. 그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고 이때는 여긴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장 쉬울 때는 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색깔인,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녹색으로 이 박스를 칠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능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서 행동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또 다룰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그 태도가 매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도 빠져도 이제는 금리는 상관 별로 안 해도 돼라는 분위기가 2021년 10월 달까지 그때까지 있다가 2020 11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면서 실적들도 공교롭게 같이 엇물려서 좀 안 좋아지게 예상치가 너무 높았다라는 사람들의 시장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너무 했어 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빠진 것은 사실은 시장의 굉장히 일반적인 논리로 빠졌던 상황인데 반면에 그게 반등한 게 특이했어요. 뭐냐면 SVB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SVB 사태로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옐런 장관 주도로 매우 공격적으로 그 사태에 빠르게 주말 사이에 그냥 다 해결해버리면서 올라오면서 그 부분들이 유동성과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그게 조금 더 전에 발표됐던 AI
기술의 개발, 개선 이 부분하고 두 개가 이제 엇물리면서 그러면서 그때 빅테크들이 안전자산이다 라는 개념, 완전자산이다. 안전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도 안전하게 더 좋고 성장할 때도 완전하니까 더 좋다라는 완전자산이라는 그 단어를 아마 제가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개념들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증권회사의 글로벌 IB의 의견들이 좀 약간 제각각화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그 기존에 시장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구간에 가장 약세를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가진 전략가들도 다 회사를 잘렸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바꿨거나 강세 쪽으로 그렇게 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게 일정 부분은 갑니다. 일정 부분은 가고 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시장은 또 다시 더 올라간 상황이 된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다시 조심스러운 생각과 의견을 맞든 틀리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오고 나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말씀 나눴던 골드만에서도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 골드만에서 나타나는 의견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을 사냐라는 전략 다음에 전술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술에 대해서 빅테크를 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잖아요. 그건 뭐냐? 나는 전략은 바뀌었어.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쪽으로 전략은 바꿨거든. 근데 전략을 바꿔놓고 봤는데 그래도 전술은 똑같이 써야 되겠어. 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개념을 따로따로 이해를 같이 붙어 다닐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다르게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빅테크에 대한 부분들의 강력함이 웬만한 사람 일반인이 봐도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 그 기술을 가진 과학자들이 봐도 너무나 세서 그거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빅테크에 대한 선호도는 언제일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시장이 빠진 다음에 그 가격이 빠지는 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그 가격을 보면서 그 생각을 이게 너무했어 약점도 있어 하면서 후행해서 따라가지 지금 빅테크에 대한 반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없고 시장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에 이렇게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오투 채널에 와서 공부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자기 포지션을 검토해 보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쓰시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큰 자원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러한 자원이 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오투와 저희 오투 제작진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영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어머니 다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전후에 들어오는 걸 마치 어머니한테 군대 들어간다고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다가 혹시 어머니께서 짜장면이 싫다고 평소에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남겼는데 너무 재치 있으면서 이 전후에 참석하시는 것을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고BHK님께서는 저한테 최근 영상에 나온 모습이 마치 중국 장군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회사에 있을 때 그 중국의 북경에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브랜치에 있는 그 중국 직원이 와서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건널목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는 중국 분들이 한 5-6분 제 스태프들이 있고 저는 그 뒤에 있었는데 그 현지인이 이렇게 오시다가 그분들을 다 건네뛰고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중국 사람처럼 생겼냐라고 물어봤더니 북방계 중국에 돈 많은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좀 옛날 추억이 좀 떠올랐던 분도 있었습니다. 네. 몇몇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실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50대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인생의 2막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고 기존에 하시던 일을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예전처럼 그렇게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 공부를 우리 오투병법 채널과 잘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빈도 높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뭐 제가 동년배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은퇴라는 것을 안 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고 계속 무언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하시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있어서의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잘 당연히 저도 제 친구들을 보고 제 선배들 후배들 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많이 생각한 부분들을 제대로 진지하게 여러분들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에서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더 잘 정리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할 생각들을 그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